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일단 위치는 여기 있고요. 지금 구역 내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고척사 재개발 구역과 개봉 3 재건축 구역, 개봉 7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뭐 오류동 4번지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그리고 단지 바로 옆으로는 여기 모아타운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여기 터미널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역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 우측에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시게 되면 세곡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역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앞으로 이제 녹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 계획을 좀 살펴보면 10월 17일에 이제 공람이 시작됐고 11월 19일까지 이제 33일간 공람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63,086.42제곱미터, 대략 19,000평 정도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으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정비 기반 시설로 8.42%가 기부 체납이 되는데, 대부분 아까 초등학교 그쪽에 있었던 이제 녹지 공간, 그리고 공원, 학교 일부 로 이제 기부 체납을 되고요. 나머지 57,774.58 제곱미터가 택지 면적, 획지 면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역 내에 이제 권리자, 토지 등 소유자를 보게 되면 이제 555명이 있고요. 여기 왼쪽 편에 거주 가구를 보게 되면 1738 가구가 살고 있는데, 가옥주가 77가구, 세입자가 166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집주인들은 여기 안 살고 뭐 세를 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구역 내에 건축물을 보면 총 425동이 있는데, 그중에 단독주택이 328호, 공동주택하고 다가구가 80호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은 대지 면적이 적어도 뭐 한 3, 40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만 보더라도 일반 분양은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역 내 토지 규모별 현황을 보게 되면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부터 150까지가 40.94%를 차지하고요. 150 이상 300 미만이 130 여기 41.4%. 그러니까 구역 내에 주택들이 대지 면적이 27평부터 뭐 90평 되는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주택들이 30년 초과 이제 40년 이하가 거의 71%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택들이 3, 40년 됐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 이게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제 앞쪽 도로가 쪽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이제 아파트 저층을 이제 상가로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 초등학교 가까운 쪽은 이제 층수가 이제 낮고요. 그러니까 뭐 7층부터 뭐 10층 이렇게 낮게 하고, 저 뒤로 갈수록 층수가 높아지는 식으로 어, 아파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건축 시설 계획을 보게 되면 용적률은 이제 249.96%로 지금 계획돼 있고,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는 이제 1469세대고,
그리고 임대 세대가 재개발 의무 임대가 15% 해서 213세대, 그다음에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공공주택 26세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는 239세대가 되고 전체 1469세대 중에 분양주택은 1230세대입니다.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555명이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 비율은 이제 100%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평형 구성을 보면 39, 59, 84, 104, 14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9가 382세대, 59가 483세대, 74는 없고 84가 394세대, 104가 170세대, 135가 40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 계획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보니까 종상향이 1종은 2종으로 됐고 2종 7층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 여기 1종에서 2종 간 거는 이제 190, 2종 7층에서 2종으로 간 건 230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사업성 보정 계수라는 게 2.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이제 더 이제 20%를 이제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성 보정 계수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23년 기준이 얼마였냐면 제곱미터당 586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23년 기준으로 254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니까 2.3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공시지가가 낮은 거죠. 그래서 사업성 보존 계수를 2배를 더 줘서 여기서 이제 20%를 더 이제 얹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은 이제 4.49%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개요를 보게 되면 이제 건축물 지상과 지하 연면적을 다 합한 게 여기고요. 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7만 천 13평이 되고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8대 그래도 생각보다 주차 대수는 좀 많이 지었네요. 그래서 요게 분양에 보면 전용 84가 332세대, 104가 170세대, 135가 40세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 84 이상 세대 수가 542세대고 토지 등 소유자가 555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구역 내에 주택 말고 조그마한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4.28%고요. 그래서 수입을 1조 159억, 그다음에 지출이 7,041억, 종전자산 추정액이 2,989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자산 총액이 2,989억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555명으로 나눴더니 5억 3,800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여기 주택이 많았고 27평부터 90평까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평균을 나눴으니까 대략 뭐 한 30평 내외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의 평균 종전자산 평가액은 한 6억 이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까 건축물의 연면적이 나왔죠. 7만 1000평 정도 되는 거에다가 평당 공사비를 한 750 정도를 곱했더니 한 공사비가 5,325억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800만 원 곱했더니 5,681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지출이 7,041억이니까 그다음에 총 지출에는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사업비도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빼보면 아마 평당 공사비는 750에서 한 800 사이 정도 추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는 토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토지 면적에다가 이제 공시가격 곱하기 보정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정비계획 고시문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추정 권리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이제 3구가 4억 2,500, 전용 5구가 6억 4,300, 84가 8억 7,400, 104가 10억, 그다음에 135가 11억 6천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90%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전용 84의 일반 분양가는 한 9억 7천 정도 이 정도로 추산을 했고 그 10% 낮은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8억 7,400 요 정도 추정을 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 현황을 이제 보고 있는데 현재 진구 중이라고 나오는데 총 소유자 555명 중에 동의자 수가 270명, 동의율이 48.65%입니다. 이게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결국엔 75%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여기 구역 내에 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살란다 이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37.84%, 원래 조합 설립할 때는 토지 면적이 이제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엔 구역 내에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은 토지 면적은 당연히 요거 충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동의율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빌라 매물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구역 내 자체에 이제 빌라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경매를 좀 찾아보니까 경매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 대지 지분은 이제 5.68평이고 전용이 8.39평, 그리고 감정가가 2억 1,200인데 9월 6일 날 유찰이 됐고 10월 30일에 다시 입찰을 합니다. 2017년식이고 방 2개, 거실, 뭐 화장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이영규 씨가 보증금 1억 7,100에 있고 그리고 23년 5월에 임차권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수공사가 보증금을 이제 세입자한테 줬겠죠. 그러면 세입자는 이사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제 공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특별 매각 조건을 보게 되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결국 얼마 배당받든지 간에 여기 있는 입찰권을 이제 말소를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북광주 세무서하고 광명 세무서에서 이제 압류 들어온 금액 때문에 요게 문제가 됐었는데 요거 이제 얼마 배당 받든지 간에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1도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내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반대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